오늘 주가도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PER이 높은 주식들이 많이 빠졌죠. 많이 그쵸. 빠졌고 사실 그렇지 않은 유의 주식들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오늘은 정말 경착륙을 그걸 간다라는 걸 반영하기보다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있을 거고 금리 인상 폭이 좀 더 클 거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 센 놈들을 더 작사를 내놓는 밸류에이션 조정.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거는 아닌데 이제 오르다가 조정을 받았고 약간 좀 회복을 하려다가 한 번 더 얻어맞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난 좀 트라우마 내지는 데미지는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오늘의 심층 인터뷰는 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출근길에 또 저희가 납치해 왔습니다. 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 이사님의 어떤 그 인사이트가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CPI 나왔는데 시장 굉장히 놀랐잖아요. 뭐 여기에 대한 일단 총평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하락을 했는데 하락한 게 지난 9월 7일 이후에 미국 시장 올라간 걸 그냥 토해낸 거잖아요. 하루에 다 반영했죠. 예. 6% 올랐는데 고점에서 5% 빠지니까 그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9월 6일 날 저점 그때 수준으로 돌아간 거니까 네. 근데 이번 인플레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로 올랐던 걸 그냥 다 토해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락폭이 좀 크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이제 한 3, 4일 동안 주가가 오른 거를 그냥 한 방에 반영한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땐 특징은 이제 보통 그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주가 반영분을 제가 계산을 해보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 S&P 500은 25bp 추가적으로 더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S&P 500은 한 2에서 3%, 그다음에 코스피는 한 3에서 4% 정도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만이 아니라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걸쳐서 시간을 두고.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S&P 500이 4% 빠졌잖아요. 예. 근데 4% 빠졌다는 거는 거의 연말까지 적어도 이제 그 한 25bp씩 두 번, 그러니까 한 50bp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미 좀 반영한 레벨이다. 추가로. 예, 추가로 더 추가로 올릴 수 지금 있다. 25bp 두 번이라는 건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마켓 컨센서스에 비해서 추가로 더 그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그런 있습니다. 거를 반영한 레벨이다라는 만약에 거죠. 50bp였으면 75bp, 75bp였으면 100bp. 네, 그런 이렇게. 식으로 이제 반영한 레벨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미 이제 주가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거는 아닌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르다가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어쨌든 조정을 받았고 약간 좀 회복을 하려다가 한 번 더 얻어맞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난 좀 트라우마 내지는 데미지는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일단은 시장이 인플레에 대해서 되게 움찔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 예를 들면은 다음 주 FOMC에서 뭐 100bp라든가 그다음에 11월 12월에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추 저는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예, 여기서 S&P 500이 더 확 밀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위가 워낙 막히다 보니까 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트리거가 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뭐가 있을 될 수 거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의 고용 시장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뭐 미국 CPI 뭐 많이들 뉴스 보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재밌게 봤던 건 물론 이제 임대료인데 그 예를 들면 그 의료 쪽 의료비 많이 올랐어요. 의료비 많이 예. 올랐고 교육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랑 되게 관련이 높은 그렇죠. 물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까지도 그 미국의 어떤 그 인력 부족에 따른 그 인건비 상승 문제가 내재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에너지 가격이 빠졌는데도 코어 쪽 근원 물가가 계속해서 높다. 그리고 임대료 높다. 근데 사실 임대료라는 거는 저는 이제 시간을 두면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일단은 집을 살 사람이 없어서 일단은 가격은 빠졌는데 예. 그래도 집은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집을 살 사람은 줄고 대신에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임대료 상승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주택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은 주춤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결국에는 4분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쨌든 떨어질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인건비인 거죠, 인건비. 교육 쪽의 인건비는 계절적 수요가 좀 있겠네요. 왜냐하면 8월 그렇죠. 네. 백투스쿨이거든요. 그쵸.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교원들은 방학 때 월급을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방학 때 월급을 월급 안 안 받아요? 받죠. 네, 방학 때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선생들이 뭐 전체 다 학교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학교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대부분 그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알바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백투스쿨 기점으로 이제 다시 월급을 받게 되는 그 수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정확히 한번 발라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적 인건비가 순간적으로 튀었다는 그런 계절적인 수요. 왜냐하면 8월 중순이 백투스쿨이니까. 예. 어쨌든 오늘 나왔던 지표는 8월 물가 상승률이니까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좀 어떤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번 물가에서도 조금 움찔했던 부분은 이제 임금과 물가 간의 약간 악순환 고리가 살짝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시장이 움찔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리거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볼 수 있는 트리거로는 결국 이제 계속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를 통해서 그 임금 상승률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번 달 그 8월 미국 고용 지표에서는 어쨌든 임금 상승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을 지나면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첫 번째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집을 살려는 수요가 꺾이면서 이제 그 주택 가격이 꺾였지만 아직은 이제 임대 수요가 있는데 이 임대 수요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춤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그래도 이제 미국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하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지표들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렌트라든지 인건비가 서서히 둔화된 거, 이건 빠르게 둔화되진 않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서서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건데 그나마 이거를 좀 끌어내려준 게 이제 상품 물가가 좀 끌어내려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 물가도 이게 서비스 물가 내려가는 것만큼 좀 이걸 지탱을 좀 해줄까요? 뭐 식료품이라든지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쪽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식료품 가격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상승률로만 보면은 지난달만 해도 막 전월 대비 1%, 1.1% 막 이렇게 오르다가 이번 달에 0.8%. 예.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속도가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곡물 가격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그 물가라는 게 물론 이제 당장 휘발유처럼 딱딱 그 다음 달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식품 물가 같은 것들은 반영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식품 물가가 어쨌든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상승률 자체는 좀 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의 물가가 뭐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번에 보여줬던 부분만을 가지고 물가가 계속해서 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정점을 좀 쳤는데 이게 이제 시차를 반영해서 떨어지기까지 조금 더 아직은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아니었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결국 미국의 물가가 어쨌든 계속 연말까지 한 5, 6%대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이제 11월, 12월 이후에는 이제 연준의 어떤 태도 자체는 예. 뭐 지금 75bp 막 100bp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제 다시 수면 아래로 좀 그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한데요. 이제 물가에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물가 때문에 놀랐다라기보다는 이거 이후에 긴축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좀 놀란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은 사실 완화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잭슨 홀 때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죠. 네. 그래서 야 그거 아니라니까 하고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줬는데 시장은 살짝 반영하고 나서 아 그래도 기대를 했던 거 그만큼 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금리 전망 자체는 특별히 변화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번 달은 75bp를 할 거다라고 좀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신에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이제 한 25, 25 요 정도로 좀 폭이 좀 낮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고 연준 베이직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어쨌든 마더리틀리 조금 완만하게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연준이 아직까지는 뭐 가게나 기업들이 조금 고통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경착륙을 이제 전제에 두고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국 시장 고용 시장이 좋으니까 연착륙을 전제에 두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다른 지표들 특히 이제 고용 지표들이 약간 흔들리면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는 분명히 좀 늦출 거다라고 좀 봤었는데 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은 11월, 12월에도 뭐 25bp가 아니라 한 50bp씩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폭 그리고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정점의 시기가 조금 이제 뒤로 한두 달 정도 더 밀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2.5잖아요. 예. 2.5에서 이번에 75bp 올리면 3.25고 네. 예. 그다음에 아까 허이사님 말씀대로 25bp 두 번 올려면 3.75가 되는 3.75. 대충 컨센서스가 연말에 3.75. 네. 그 정도가 가장 많은 이제 예측가들의 전망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같은 경우 오케이 또 4.5, 4%의 4.5 레벨 그것도 내년 1분기 이제 이 전망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지금 지수대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 전망의 4%대를 지금 지수대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네. 아직은 덜 반영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4%까지는 충분히 반영을 한 것 같고요. 4.25 정도가 되려면 이제 뭐 예를 들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3,600 정도 이 정도 레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갭이 크진 않네요. 네. 음. 근데 이제 이제 말씀하셨던 기준금리 이제 4%에서 4.25 요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딱 적당한 게 미국의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이 한 7, 8% 정도일 때 이때 이제 역사적인 회귀 분석을 제가 해보면 그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정도 레벨이었을 때 이제 기준금리 레벨이 한 4에서 5% 정도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연준에서 연준 인사들이 막 자꾸 이제 4%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근거는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이제 물가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4% 미만에서는 여전히 명목 성장률에 비해서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뭐 약간만 신호를 주더라도 또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라 약간 좀 위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연착륙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가를 잡는 데는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4%에서 한 4.25에서 4.5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좀 물가를 통제하기에 조금 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레벨 금리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한두 번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시장이 연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흐릿해졌다. 예. 네. 연준이 뭐 조금 이렇게 뭐 울퉁불퉁하지만 어쨌든 물가도 잡을 거고 또 경제에 큰 침해 없이 이 통화 정책을 잘 운영해 나갈 거야라는 신뢰가 있으면 사실 하루에 5%도 안 빠지거든요. 예. 그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야, 연준이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했는데 약발이 안 먹히네. 네, 그럼 앞으로도 연준이 능숙한 노련한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못 할 거야라는 그 센티가 있으면 시장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게 좀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어쨌든 그 템퍼러리 예. 예. 그거 이후에 연준의 신뢰가 살짝 금이 갔잖아요. 많이 갔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번에 잭슨 홀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끈적끈적하다, 스티키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시장이 이제는 연준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연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가 예전보다는 분명히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연준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연준이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적으로.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세게 긴축을 해서 물가를 어쨌든 잡아놓는 게 그래서 경기를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게 차라리 정말 그 스무스하게 해가지고 연착륙을 시키는 것보다 확률상으로 그게 조금 더 연준의 신뢰를 높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냥 100bp 하라고 네. 예,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빨리 100bp 하는 게 그냥 빨리 이 사태를 빨리 종결시키는 걸걸 이렇게 그럴 얘기하는 수도 이유도 그런 있습니다.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연준에 대한 신뢰가 이거 물가를 못 잡을 거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네. 경착륙으로 가는 거에 대한 신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경기 상황에서 그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연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가계와 기업의 밸런스시트,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어떤 건전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 지금 미국 기업들이 이제 지난 그 7, 8월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그 막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보면 예. 사실 좀 그 연준의 어떤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해서 신뢰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오늘 그저께인가요? 지금 그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이제 막 그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하는데 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자, 신용카드 하고 여행 관련된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대요. 좋고 미국 소비자들 전혀 문제 없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가 올라가고 뭐 좀 이러니까 약간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소비재 기업들이 또 되게 좀 긍정적인 뷰,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것을 기업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나 가게는 아직까지는 잘 견디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도 보시면은 약간 밸류에이션 PER이 높은 주식들이 많이 빠졌죠. 좀 많이 그쵸. 빠졌고 네. 사실 그렇지 않은 류의 주식들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오늘은 그냥 그러니까 정말 경착륙을 그걸 간다라는 걸 반영하기보다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있을 거고 금리 인상 폭이 좀 더 클 거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 센 놈들을 더 작사를 내놓는 밸류에이션 조정. 예, 그런 게 좀 더 컸지 이게 정말 경기로 간다. 경기 악화로 간다. 이런 조짐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장에서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 열릴 거잖아요. 이제 한 26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 투자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사실 그 어저께 사실 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저도 미국이 오른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좀 꽤 올라가지고 저래도 될라나 저거 맞나 싶은 생각이 살짝 좀 들기는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많이 토해낼 가능성, 미국처럼 많이 토해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예. 그리고 환율도 사실 환율은 어저께 원달러 환율이 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달러 올라간 거 보면은 뭐 1300 한 8, 90원대, 90원대까지 한 번 더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굉장히 좀 불안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좀 피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들은 조금 피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좀 그 미국에서도 보면 그래도 덜 빠진 애들이 신재생은 덜 빠졌습니다. 리뉴어블 쪽은 확실히 덜 빠졌고 그 다음에 좀 덜 빠진 게 유틸리티하고 에너지 쪽.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은 좀 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경기랑은 조금 관계 없는 쪽. 그 다음에 여전히 에너지 쪽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저희도 지금 일단은
어저께 상승폭을 꽤 많이 되돌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시장은 이전 저점까지도 이제 좀 다시 한번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그 경기 민감한 쪽에 있거나 다소 이제 좀 PR이 높은 쪽에 있는 섹터들은 좀 피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신재생 쪽 그다음에 약간 경기랑 덜 민감한 뭐 에너지 최근에 뭐 에너지나 유틸이나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제약 쪽 이런 쪽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좀 버티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는 지수 조정 국면 뭐 이런 국면에서 이른바 닉네임으로 붙여지는 종목들이 있었고 네. 그게 뭐 태조 이방원이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은데 예.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가다가 어제는 그런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굉장히 크게 많이 빠지고 왜냐하면 뭐 3, 4% 빠진 종목도 많은데 반도체 이런 게 4% 오르는 상황에서 그게 맞아요. 빠지니까 예. 사실 체감으로는 뭐 거의 6, 7% 이상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런 미국 시장의 그 성장주의 폭락세가 나온 거잖아요, 어제. 금리에 반영해서.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까요? 다시 그쪽으로 간다든지. 가긴 갈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해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지수 자체에 대한 위가 굉장히 좀 막혀 있는 상태이고, 뭐 이게 금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하단에 대한 어떤 지지에 대한 신뢰는 아직은 남아 있긴 하겠지만 네.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로 확 가기보다는 이제 좀 그 아주 좀 대장 소위 이제 좀 큰 종목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좀 큰 종목들만 좀 남고 나머지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예 방어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제 저희 한국이 조금 다른 점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방어주라고 하는 족들이 사실 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예를 들면 말씀 많이 들으셨던 뭐 코카콜라나 뭐 P&G나 이런 기업들의 PER이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PER이 지금 뭐 16배, 17배,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걔네들이 22배, 23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갭이 예전에 어떤 경기 침체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도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침체 때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되게 프리미엄 이미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쪽은 조금 비싼 편이고, 근데 한국은 조금 통신주나 뭐 이런 음식료 주가들이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는 미국보다는 그런 방어주에 대한 대응이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경착륙이 있더라도 또는 침체 미국 경기가 가더라도 저는 되게 짧거나 되게 완만할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종목들을 잠깐 피해 있는 거는 맞지만 이거를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갖고 있을 만큼 매력이 그런 종목들이 아니 근데 경기 침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생각이 있다면 굳이 종목을 교체해서 그쪽으로 도망가 있을 이유가 있냐? 그냥 캐시를 좀 갖고 그냥 아예 있고 빼버리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뭐 오늘 저녁에도 우리 유인투자증권의 강영희 이사를 모시는데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실 명확하게 유진투자증권이시군요. 명확하게 그냥 하는 게 낫지. 사실 방어주라는 건 사실은 경기 침체가 명확했더라도 방어주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같이 빠져버리죠.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금리도 이제 웬만큼 더 오르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고 그러면 사실 우량한 그 혁신 기업 중에 캐시플로가 있는 기업을 그냥 성장주 모멘텀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그쪽이 조금 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주식으로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어쨌든 이 주식 비중을 이렇게 한꺼번에 확 줄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딘가는 이 피할 곳이 또는 피난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잠깐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뭐 그런 컨셉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한 1%에서 1.5% 이 정도 사이인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이미 뭐
거의 이제 .3%대 2년물이 4%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3.7.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주식 자체에 대한 매력이 네. 확실히 좀 떨어지는 떨어지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확실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정말 한 5, 6% 되든가 아니면은 정말 지금의 어떤 이런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 4년 뒤에 확실하게 더 좋아질 수 있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셉에서 좀 주식시장을 조금 더 보는 게 저도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오늘 하루 그다음에 한 오늘 일주일 괴롭죠. 네, 이런 하루를 이렇게 이런 괴로운 장에서 FOMC가 언제죠? 우리 기준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네. 일주일 이상. 그러게요. 네? 그죠? 물론 FOMC가 끝나면 뭐 장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FOMC에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75냐 100이냐, 예. 50이냐 75냐에서 이제 75냐 100이냐로 이제 논점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원래 불안한. 매맞기 전에가 제일 불안하잖아요. 선생님이 세게 때릴까 살살 때릴까 이제 걱정이 굉장히 오래되는 앞줄에 시기인데 있는 애들 맞을 때가 제일 불안하죠. 다음은 내 차례구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급하게 그 섭외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사님 빨리 출근하셔야 되니까 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염승환 이사 모시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